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박이삼 위원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박이삼 위원장님은 해고된 지가 좀 더 오래됐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부로 이제 해고가 된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동안 앞서 해고되신 분들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량 정리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고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이제 500여 명이 이미 나간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605명의 정리 해고와 98명의 희망퇴직자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8개월 동안 임금을 못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40%의 임금을 마지막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내질 못해서 뭐 심지어 해고되신 분들 뭐 대출도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 중에 의료보험 납입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의료보험 납입 내역이 없으면 신용대출이 불가하죠. 네. 자, 그 지금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애초에 회사가 결국은 제주항공에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챙겨 나가려다가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힌 셈이죠. 네,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일단 무턱대고 인력 감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네. 이미 8달 월급 못 받고 그러면 지금 그 노조원들 어떻게들 지냅니까? 네, 뭐 지금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뭐 해고된 자나 아니면 해고되지 않은 자나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임금을 어차피 8개월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뭐 당장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도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겨를이 없이 바로 내일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셈이죠. 네, 다들 뭐 일용직 알바, 건설 현장, 그다음에 택배 노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직 의원 쪽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네, 그 어떤 조치도 없이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마저 탈당해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네 당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그런 또 현실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보지 않고요. 이미 이스타항공은 2019년도에 영업 적자를 790억을 냈었습니다. 예. 근데 2019년 그 영업 내역을 보면 2018년 31%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2.5%의 영업 감소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790억의 적자를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을 매각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다가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모든 실질적인 오너 이상직 의원의 계획을 발목 잡은 것이겠죠. 네. 지금 노조 쪽의 요구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노조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음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일단 전 직원이 같이 고통 분담을 해서 끌어가보자라는 것이죠. 네, 네. 뭐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네.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그 제도를 왜 이용 안 하죠?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를 하려면 어느 한 기업이 완전한 지급 불능 상태나 회생 불능 상태를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허. 고의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제주항공이랑 매각이 불발된 이후에는 인력 감축을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도 팔고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연히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못하니까요. 네. 벌써 한 달 넘도록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5일차 됐습니다. 거기 혹시 이상직 의원 온 적 있나요? 그분은 오히려 저희를 피해 다니죠. 음, 네.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제 단식 농성에 돌입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 단식 농성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글쎄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인지라 언제까지를 못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정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이상직 의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이스타 항공뿐 아니라 이 저가 항공사들이 다들 어려워지고 있는, 물론 뭐 대형 항공사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저가 항공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기간 산업을 안정시키겠다면서 40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40조 원을 어느 누구도 빌려다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네. 이자율 7%가 넘는 것을 기업이 과연 그 고리대금업 형식으로 빌려주는 돈을 누가 빌려다 쓰겠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쟁겨놓고 있을 게 아니라 기간 산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병항공사나 이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저병항공사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한다면 저병항공사 통폐합 내지는 일정 항공사들을 묶어서 네. 거기에 국유화를 시켜서 일단 코로나19 전국을 넘겨보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재매각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부의 앞으로의 응답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타 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이었습니다.